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54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2,904명이 됐습니다. 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광주에서는 어제 하루 2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 연결합니다. 김정대 기자. 네,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광주에서 어제 2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국의 지역 감염 확진자 44명 가운데 절반이 광주에서 나온 겁니다. 광주는 지난달 27일 확진자가 나온 이래 그제 12명에 이어 어제 22명 등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신규 확진자 22명은 대부분 기존 확진자들의 접촉자들인데요. 이번 주 초만 해도 광주 동구의 사찰, 광륵사와 연관해 확진자가 나왔는데 다단계 사무실로 의심되는 오피스텔과 확진자인 요양보호사가 일하는 요양시설, 또 요양보호사가 다니는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사찰과 교회, 오피스텔 등을 통해 확진자의 접촉자들이 속속 확진 판정을 받는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부 확진자가 지난 주말 결혼식장을 방문한 동선이 새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해당 시설을 들른 시민들에게 자진 신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광주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 2단계로 방역을 강화했죠? 예, 방역 체계의 격상에 따라 집합과 모임, 행사가 엄격하게 제한되는데요.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과 PC방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앞으로 2주 동안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병설 유치원을 비롯해 초, 중, 고등학교의 등교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광주 지역 병상과 의료 인력 부족 사태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는 광주 지역 병상은 모두 64개인데 이 가운데 17개 병상만 남아 있습니다. 최근 확산세를 감안하면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대구시가 광주에 병상이 부족할 경우 대구 의료시설 병상 200여 개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고 인근의 전남과 전북과도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학생 3명이 확진돼 학교 내 전파가 우려되는 대전 천동초등학교에서 오늘부터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의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 20대 공익근무요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영희 기자, 대전 천동초등학교에서 지금도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학생 확진자 3명이 나온 이 대전 천동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운동장에서는 오늘 오전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검사가 진행됐는데요. 이 검체 채취는 오늘 오전 중에 모두 끝났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학생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천동초등학교 5학년 전체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됐는데 이 122명 모두 음성이 나왔고요. 앞서 확진자와 학교와 학원에서 밀접 접촉한 이 159명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대비해서 방역당국이 오늘부터 전체 학생과 교사 등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소속 정밀제독팀이 이 학생 확진자가 나온 이곳 천동초등학교와 충남중학교 일대에 대해 방역소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어젯밤부터 오늘 사이 성인 확진자가 이 대전에서 2명, 논산에서 1명 추가됐습니다. 대전 확진자는 가족인 40대와 20대 남성으로 특히 20대 남성은 대전 느리울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인데요. 해당 학교는 즉시 학생들을 전원 귀가시키고 2주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가운데 밀접 접촉자인 행정실 직원 7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논산 확진자는 앞서 대전의 방문 판매 업체와 관련된 논산 확진자 부부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15일 대전발 집단 감염이 시작된 이후 이 대전과 세종, 충남의 확진자는 모두 99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천동초등학교에서 KBS 뉴스 성용입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확진자가 늘고 있는 광주 지역에 병상 활용과 인력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는 이번 주말 5만 명이 모이는 여의도 민주노총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양민철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 일가족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은행과 관련해서는 새로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이번 주 토요일 여의도 공원 일대에서 5만 명 규모 집회를 예고한 민주노총에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집회에 조합원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모여 사실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확진자가 나올 경우 전국 단위 대규모 지역 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조해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고발하고 집회로 인한 확진자가 생기면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종교 모임을 비롯해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 지역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 2월 대구의 경험에서 비춰보면 20명에서 200명을 넘어설 때까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바로 지금 확산세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과 사람 간 거리를 최소한 1m 이상 유지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광주의 호남권 병상으로 이동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져 병상 활용과 인력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 고위험시설 지정 여부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감염 위험이 높은 음식점에 대해 유형별 세부적인 방역수칙에 따른 자체적인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지난달 이미 봉쇄를 푼 인도네시아에서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시 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유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콕에서 유석죽 특파원이 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 동남아 국가 중 확진자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 그제는 하루 사망자 71명이 나오면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확진 판정을 기다리다 숨지는 환자가 많아 실제 사망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감염자의 70%가 무증상 환자라는 것. 지난달 이미 봉쇄까지 완화해 재확산 우려가 큽니다. Saya merasa khawatir pasti. Cuman kita harus menjaga diri kita masing-masing ya, Mas ya.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정유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무 중인 현대 엔지니어링 소속 한국인 직원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현지인 안전 담당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지인 직원 7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측은 작업장을 일시 폐쇄하고 방역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인구 2억 7천만 명으로 세계 인구 4위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검사자 수가 0.1%대에 그쳐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 수준의 1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유석주입니다. 네, 오늘도 잠시 후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연결하기 전에 잠시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기자. 자, 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틀째 지금 5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전국적인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54명 늘어서요.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12,904명입니다. 네. 사망자는 어제 다행히 나오지 않아서 282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즉 격리 중인 사람의 숫자는 938명입니다. 어제 17명이 줄어든 건데요. 1,000명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국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병상의 여유는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신규 확진자 54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국내 발생이 44명이고요. 해외 유입이 10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광주에서 22명,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13명, 그리고 경기 10명, 그리고 충남, 대구에서 각각 3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1명, 그리고 검역에서도 2명이 확진됐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전 연령대 골고루 나왔고요. 네. 특히 10살 미만 어린이도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938명이 치료받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증 이상인 환자, 좀 심각한 분들은 33명입니다. 이 중에서 산소를 치료받고 있는 사람, 즉 중증 환자는 13명이고요.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기를 다룬 위중 환자의 숫자는 20명입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가장 걱정이 광주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코로나19 청정 지역으로 알려졌는데 확산세가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네, 지금 방역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관찰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2월 대구 지역 확산 당시를 떠올려 보면 신규 확진자가 당시만 해도요 20명 하루에 발생했는데 일주일 만에 200명을 넘어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 광주 지역을 우려하는 건 지금 전북, 전남 지역은 현재 누적 확진자가 20명 안팎인데 반해서요. 광주는 이 불과 나흘 만에 80명대에 근접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기울기가 위를 향해서 급상승하는 이 초기 모양을 보이고 있어서 이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문제는 이 광주 지역 의료 자원이 현재 확산세에 대응 가능한가에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 50명당 2~3명꼴로 중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중환자실 확보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예, 7월 2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4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해외 유입 10명을 포함하여 12,904명입니다. 신규로 71명이 격리가 해제되어서 현재 938명이 격리 중입니다. 어제는 사망자는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생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해서 교인 1명이 추가 확진되어 이제까지 총 누적 확진자는 33명입니다. 역시 관악구 일가족 관련 7명이 확진되었고 가족 중에 동작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 관계로 해당 학년 정교생 및 교직원 180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아파트에서 주민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총 9명, 그리고 아파트 주민이 방문한 헬스장과 관련해서 5명이 확진되어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전부 14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천동초등학교에서 지난 7월 1일 초등학생 2명이 확진되어 전교생과 교직원 및 학원 접촉자 308명에 대한 전수 검사 결과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 광륵사와 관련해서 확진자를 통해서 금양빌딩에서 집단 발생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금양빌딩 방문자가 소속된 교회, 그리고 직장, 요양원이 되겠습니다만 직장 등을 통해서 30명이 추가로 확진됨으로써 누적 확진자는 총 49명입니다. 49명의 확진자의 발생 장소별 현황을 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10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가 2명, 중국 외에 아시아가 8명이며 아시아 중에는 카자흐스탄, 파키스탄이 각각 2명 등 발생하였습니다. 7월 1일 18시 기준으로 전국 11개 항만으로 154척의 배가 입항을 하였고 이 중 61%인 94척에 대해서 승선 검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개발 및 치료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추가로 40명의 완치자께서 혈장 공여 의사를 밝혀주심에 따라 총 누적해서 269명이 혈장 공여 의사를 밝혀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혈장이 제공이 완료된 경우는 269명 중에 109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혈장 치료제를 위한 혈장 공여 외에
5개 의료기관에서 회복기 혈장의 수혈이 18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음도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렘데시비르와 관련해서 2명의 환자에 대한 사용 신청이 들어왔고, 이에 따라 심의를 거쳐서 오늘 오후 3시경에 렘데시비르의 약이 제공될 예정으로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5,500여 명에 대한 임상 역학 정보를 공개하고 연구를 원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심의 후 자료 제공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 총 8개 기관에서 신청을 해오셨습니다. 이 중에는 의료기관이 5곳, 공공기관 2곳, 학교가 1곳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종교시설의 소모임, 종교 행사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전파가 확산되고 있어서 모임 자제 및 비대면 모임으로의 전환을 계속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득이하게 종교 행사를 하시더라도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 즉 노래 부르기는 자제해 주시고, 예를 들어 반주만 연주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종교 행사 전후로 소모임의 경우에도 밀집된 공간에서 장시간 대화를 나누는 등 감염 전파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국적인 발생 상황을 보면 수도권, 또 나아가서 비수도권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감염 경로를 볼 때 조사 중인 사례도 1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코로나19의 감염이 방문 판매업체, 또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대전, 광주 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까지 전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밀폐, 밀집, 밀접된 시설에서 언제든 어디서든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모임을 연기하거나 특별히 방문 판매 업체, 유흥시설, 주점, 노래 연습장, PC방 등 최근 집단 발생이 있었던 곳의 장소로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보면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최근 비수도권인 대전, 충청권 그리고 광주까지 집단 감염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일 생활권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또 지방자치단체 어디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 코로나19 발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행인 점은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곳에서는 발생이 최소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하게 의식을 치르고 계시는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통적인 상황인데 종교 행사를 하실 때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시고, 또 좌석을 지그재그로 앉음으로써 거리 두기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는 곳, 그리고 노래도 합창이 아니라 반주로만 대신하는 곳, 또한 행사 후에 식사는 물론이고 간식이라든지 모임도 함께 하지 않는 곳, 그런 곳, 또 나아가서 큰 행사 외에 소규모 모임도 자제해 주고 계신 곳, 이런 곳들에서는 코로나19의 더 이상의 전파 또는 유행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말씀드린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해주시는 모든 종교 관계자 여러분들의 방역 참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방역대책본부 내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역학조사 요원들의 의견에 따르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가장 취약한 곳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식당의 경우 식사 중에는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식당에서조차도 조용히 식사만 한다거나
또 휴대폰을 하는 경우에도 통화를 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또는 식당이 아닌 바깥으로 사람이 없는 실외로 나가서 통화하는 것, 이러한 행동들을 권고드립니다. 현장 역학조사관의 경험에서는 마스크 없이 이루어지는 대화 또는 휴대폰의 통화 등이 코로나19 노출과 전파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브리핑에 기회가 되면 틈나는 대로 현장 역학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게 되는 주의할 사항 또 권장해드리고 싶은 사항들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우수한 사례나 모범 사례는 널리 알리고 확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생활 속의 구체적인 행동 수칙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비록 코로나19 유행기에 살아가고 있지만 일상을 보다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 방역당국에서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자, 박광식 기자. 아무래도 소규모 집단 감염이 늘면서 지켜야 할 수칙, 자제할 것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 소모임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자, 브리핑 내용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지금 그전까지는 수도권 위주로 유행을 하다가 이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결국 충남 그리고 광주 이렇게 점점 다른 지역 사회로 번져나가는 양상이라 많이 우려스럽다라고 강조하면서도요. 네. 분명한 거는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진 곳에서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새롭게 몇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요. 최근 종교시설 소모임, 종교행사 등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19 전파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모임 자제가 제일 가장 좋지만 또 비대면 모임을 갖다가 권장하고 있고요. 네. 부득이하게 종교 행사를 갖다가 실시할 경우에 이 침방울이 튈 수 있는 노래 부르기를 자제하고 반주만 연주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이 네. 조금 오늘 새롭게 나온 내용으로 보이고요. 또 식당이나 밀집된 실내에서 우리가 휴대전화가 왔을 때 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통화를 할 때 반드시 좀 번거롭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거나 네. 아니면 꼭 바깥으로 실외로 나가서 통화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이 오늘 눈에 띄는 내용입니다. 이것 외에도요. 오늘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 좀 새롭게 이 숫자들이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먼저 왕성교회 관련해서는 한 명이 또 추가돼서 누적 확진자는 3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관악구 일가족 관련해서 7명이 확진됐는데 이 가족 중에 이 동작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이 있어서 지금 6학년 전교생과 그리고 교직원 180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의 이 감염이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아파트에서 주민 3명이 추가 확진됐는데 그래서 총 누적 확진자가 9명이고요. 네. 이 아파트 주민이 방문한 헬스장 관련해서 또 5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매개로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탁구장이나 체육시설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제 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확진되는 양상이 또 총 14명 이렇게 확진됐다고 밝혀서 좀 주의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 천동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2명 확진된 것과 관련해서는요. 전수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고 밝혔고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광주 광륵사 관련 확진자를 통해서는 지금 금양빌딩에서 집단 발생 사례가 확인돼서 지금 30명 지금 추가 확진돼서 누적 확진자는 총 4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를 갖고 전체적인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 네. 소식도 전했는데요. 40명의 완치자가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혀서 추가로, 네. 누적 269명이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혈장 공여자가 모두 269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렘데시비를 이제 유일하게 치료가 인정받고 있는 이 치료제도 2명이 신청을 해서요. 이제 네. 오후 3시 정도에 허가가 낼 예정이라고 또 밝혔습니다. 네, 자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른바 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심의할 전문 수사 자문단이 내일 소집될 예정인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자문단 소집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이정은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관련 강요 미수 사건에 대한 전문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수사 지휘했습니다.
자문단 소집 절차가 합리성을 잃었다며 지휘 감독 조치를 예고한 지 하루 만입니다. 추 장관은 일단 수사팀이 수사하는 상황에서 수사자문단의 심의를 거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수사자문단을 거쳐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린다면 진상규명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을 지휘한다는 겁니다. 이미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대검 부장회의가 설치돼 심의 중인 상황에서 비슷한 제도인 수사자문단을 중복해 소집한 건 이례적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어 이번 사건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됐다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수사자문단 소집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과 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이 엇갈린다며 수사자문단을 소집해 판단을 받아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중앙지검은 자문단 소집이 적절치 않다면서 특임 검사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반발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다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9도, 대전이 30도, 부산은 27도까지 오르겠고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 지역에는 옅은 안개가 남아있는 가운데 남부지방으로는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상층에 찬 공기가 남아있는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는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역에서는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 29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아 대부분 지역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내일도 강원 영서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일요일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에는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